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들의 얘기를 모아서 오늘은 한번 스튜디오 안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자, 물론 뒤에 이제 배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악기들은 제가 그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주워 모은 어떤 그런 장비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 곡만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이 방에 있는 장비 정도를 하루아침에 구입하는 그런 예를 허다하게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런 방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리들을 직접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은 분명 여러분들이 작곡과 편곡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제가 제 곡을 분석해갖고 얘기를 해봐야 그건 결국 자기가 자기 곡 얘기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테크닉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서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충분히 참고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곡은 Back to the Real Life라고 하는 제 세 번째 정규 앨범에 담겨있는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는 히트곡들이 자주 탄생을 했었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얘기가 이상해집니다만은 그 시절에 만들었던 어떤 음악들과 지금 음악들의 어떤 차이점을 두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뮤직 비즈니스라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대중적인 음악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요. 또 그 다음 시기가 지나면서는 좀 더 저의 정체성이라든지 제 욕심을 찾는 음악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이 바뀌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오랜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음악을 하게 될 때는 아마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마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되겠고, 예전 곡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방송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다 대중적인 어떤 시각에서 많이들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곡에 히트되는 어떤 그 횟수라든지 또 히트곡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곡을 위해서 작곡 의뢰가 오는 경우라든지 작곡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는 대로 다 받아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제 좀 나름대로 제 색깔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가요를 하는 데서는 조금 뒷선으로 물러나 있지 않을까. 이걸 지금까지 한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히트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음악을 못하겠죠. 분명히 대다수가 즐겨줄 수 있는 음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보다 내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세계 속으로 좀 빠져든 그런 모습들, 그런 시기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 대중적인 PR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제가 애착을 갖게 되는 곡들, 또 그 곡들 때문에 어떤 저의 음반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지루하겠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저의 새 음반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만든 댄스곡인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추억의 어떤 그런 그 소스들을 또 추억을 한번 불러 일으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 부분은 예전 디스코들이 다 그랬듯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막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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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는 곡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 7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 다이아나 로스라든지, I Will Survive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처음에는
First Time I Afraid 뭐 이러면서 이렇게 피아노로 촥 시작하다가 발라드인 양 하다가 점점 탁 또 리듬이 나오고. 그러니까 디스코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저는 뭐 이별의 그늘이라는 발라드 곡으로 굉장히 알려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댄스 뮤직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애정이 남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의 애정이 담긴 곡이고요. 그래서 어떤 프레이즈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뭐 그 당시 Earth, Wind and Fire라든지 이런 팀의 음악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것마저 카피다 아니다의 연장선상에서 놓아야 된다는 어떤 현실이 좀 저로서는 답답한 그런 입장이었고요.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먼저 이 곡은 피아노와 멜로디를 가지고 시작하는 곡이 아니었어요. 물론 전주가 끝나고 나온 동기 파트, 그러니까 A 파트는 예전에 써놓았던 어떤 짧게 지나갔던 그런 멜로디 라인을 여기에다가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게, 생각나는 프레이즈라든지 생각나는 멜로디들 머릿속에서 자기를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면 뭐 DAT도 좋고, 요즘에 디지털 레코더들 IC 레코더들도 좋고요. 뭐 시퀀서 안에 프레이즈를 녹음해 놓는다든지 다 좋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 곡을 드럼 프로그래밍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디스코는 기본이 아무튼 리듬에 있지 않습니까? 디스코가 되려면. 그래서 일단 킥 드럼을 먼저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조금 작다고 생각되신다면은 볼륨을 높여야죠, 뭐. 네. 생각보다 조금 볼륨이 작은 것 같은데. 자, 이런 킥 소리가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더 얹어보죠. 이 위에 하이햇이라는 지금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 냄비 뚜껑 얼려놓은 것 같은,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참고로 죄송스럽지만 원곡에 사용됐던 소스의 음원을 잃어버린 관계로 부랴부랴 제가 어제 다시 샘플을 다시 이 곡에 맞는 샘플을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킥 소리가 원곡에 사용된 소리는 아닙니다. 자, 뭐 라이브에서도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드러머가 연주를 할 때 뭐 사람들은 뭐 박수를 치고 하겠죠. 문제는 이 짧은 이 간단한 어떤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오늘은 지금 이런 악기에 대해서는 처음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리듬 위에 한번 베이스 라인을 일단 먼저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베이스 라인이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 이 무그라는 악기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참 막연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옥타브가 베이스 기타가 나오는 음역대가 아닌 높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지금은 무거운 첼로처럼 바뀌었죠. 바로 어떤 이런 저음에서 꽤나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신디사이저가 무그라는 그런 이제 악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렉형 타입은 이제 미디가 개발된 후에 나온 것이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건반 타입의 무그는 무그 박사가 처음에 어떤 그 모노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모노포닉 신디사이저를 개발했을 당시에 지금 이것은 C 타입에 해당되는 그런 무그입니다. 자, 악기에 관한 얘기는 좀 더 하겠고요. 이 소리를 일단 베이스답게 일단 프리퀀시를 꺾어서 아까처럼 쏘는 이런 소리에서 멍청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파수대를 조금 올려주면 얼추 베이스 비슷한 소리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문제는 베이스 기타로 쳤을 때 활로 치는 느낌이에요. 왜?
이 부분에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어택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신디사이저에는. 그것은 첼리스트가 첼로를 천천히 활로 긁어가는 것처럼 어택이 이렇게 밀려가죠. 천천히 이렇게 긁듯이 보잉이. 대신에 어택을 팍 꺾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앞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베이스 기타를 손가락으로 치듯이 그 정확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신디사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곡에 사용된 그런 소리를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옥타브는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을 하는 것이며,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 1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 옥타브의 표시예요. 그런데 편의상 뭐 32, 16, 8, 4, 2까지의 어떤 5가지 패턴, 그 밑에는 로우인데요. 이건 보통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할 때, 로우 패스 필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LFO, 네,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를 발생시킬 때 여기서 이제 그건 좀 다음번에 설명할 편이 편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소리가 지금 가장 베이스 기타들이 내는 그 음역대에서 흐르고 있어요. 아까 들으셨던 이렇게 막 붕붕거리는 소리에서 조금은 명확해졌죠. 자, 이 베이스 소리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루브감이 느껴지도록 소리를 좀 더 만져봐야겠어요. 저만 이걸 그루브 있다고 느낀다면 여기서 굉장히 곤란해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지금 이 곡에 맞는 이 베이스 기타 소리를 시뮬레이션 하는, 그게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진짜 기타 소리를 재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그로서 어떤 무그만의 개성을 가진 베이스 소리로 저는 어떤 이 정도의 세팅을 이 곡에서 하게 됐어요. 자, 이 위에 작은 북이죠. 스네어 드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들리시죠? 자, 이것까지는 장난이고 놀이예요. 처음에. 자, 이런 어떤, 이걸 이제 하나의 프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곡을 할 때 보통 많은 작곡가 분들이 리듬과 베이스만으로 어떤 하나의 그 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위에 이제 어떤 옷을 입힐 것이냐, 물론 작곡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악기와 함께하는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 곡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잠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악기들은 저는 이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왔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오디오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뭐 큐베이스라든지 퍼포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 오늘은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원래 이 곡이 이제 비전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전 프로그램 상에서 한번 띄워봤어요. 중요한 건 자기의 손이 가장 많이 자기가 편안하게 만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퀀싱에 사용을 하는 것이, 물론 오늘이 뭐 미디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 손에 익은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저의 어떤 원칙입니다. 근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바뀔 때는 충분히 바뀌는 시스템에 적응을 한 후에 하나를 놓는 것이지, 갑자기 툭 건너가면 음악보다는 음악 외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 위에
건반 소리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원곡에 사용된 그 소리는 이제 MKS20이라고 이제는 뭐 단종된 지 오래된 그런 EP 전용의 어떤 모듈이에요. 자, 그 소리로 아까 그 드럼과 그 베이스 프레이즈 위에 코드를 올려볼게요. 여기까지가 Back to the Real Life의 이제 전주 부분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 곡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킥, 스네어,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넣어놓고, 근데 이건 어떤 이제 Earth, Wind and Fire라든지 뭐 이런 그 시대 때 어떤 프레이즈인데 그게 똑같이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카피가 되겠죠. 근데 이 베이스 라인 위에 뭔가 조금 다른 코드와 또 제가 저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진행을 위해서 이제 다른 화성으로 이제 입혀가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대가 한참 어떤 샘플링 방식이 한참 유행하는 그런 음악들이 나올 때가 돼서 저는 좀 향수에 어린 어떤 그런 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어 본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곡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먼저 오늘은 이 곡을 작곡을 하는 어떤 그런 배경보다는 사운드 메이킹에 한번 더 중점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들으셨던 베이스 소리만 하더라도 그 소리가 어떻게 끊기고 또 어느 지점에서 소리가 길어지고 짧아져야 될지 어떤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곡의 그루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곡이 돼서 그 곡의 비스 부분, 코러스 파트까지 완성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 곡을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을 해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떤 댄스 뮤직에 있어서는 더 저로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어떤 그 위치들과 사운드들을 잘 만들어내려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누이 얘기했던 어떤 귀와 또 어떤 한 악기를 베이스 악기로 또 드럼 악기로 활용을 할 때 가장 잘 적절한 소리로 배합을 해내서 사용할 수 있는가의 판단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 판단이 없이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루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접근할 수가 없을 만큼 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갖다 놔도 그 당장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베이스만을 잠깐 플레이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 소리에서도 어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어져 있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이 MPC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프리퀀시에서 EQ로 얘기하면 Q에 해당되는 어떤 한 일정 부분의 그 음색이 과장돼 있다든지 적절한 엔벨롭을 설정하지 못했다든지 엔벨롭은 제가 다음번에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서스틴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라면 이 소리를 만드는 연습을 바로 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 다른 음악들을 자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악기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을 한 후에 적절한 음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곡에 투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악기 소리를 가지고 곡을 진행시키다가 결국 그 곡을 다 완성하기 힘들어지는 사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어떤 처음에 제대로 된 구도를 잡고서 가지 않으면 절대 좋은 데스잉이 나올 수가 없듯이 어떤 처음에 디자인할 때 저는 웬만하면 나중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만큼의 어떤 소리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미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단 아무 프레이즈나 만들고 그 후에 어떤 좋은 악기로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악기로 대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편이 나중에 더 머리가 덜 아프지 않을까를 추천하는 바고요.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처음에 적절한 세팅과 적절한 소리를 잡아냈는데 나중에 정말 어떤 그 악기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다른 악기로
그 악기와 정말 다른 소리의 다른 느낌을 똑같이 재현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냥 아무거나 이것저것 악기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도 자기만의 개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